공항이 필수적입니다. 남부 지역 다 해서 저는 바닷가에 반드시 국제 규모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015년부터 가덕 신공항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 혈세를 수백억 들여가면서 선거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잘하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곤 합니다. 그 성추행으로 일어났던 선거의 프레임이 이제 신공항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번에는 이 여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 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투 부산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변화의 깃발을 제가 들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출판 기념 컨퍼런스 축하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 마이크는 제 전용 마이크니까 잘 전달을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안 그 중에 하나인 신공항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하고 이 공항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부에 야권 내부에 분열로 이렇게 발전할 조짐도 적잖이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번 선거의 원래의 원인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은 국민 혈세를 수백억 들여가면서 선거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 민주당 수장의 성추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저는 이 민주당에 있었던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적어도 별 역량은 국정을 이끌어갈 역량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잘하냐?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성추행으로 일어났던 선거의 프레임이 이제 신공항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특히 여성 문제, 이번에는 이 여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독립선언 오늘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책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제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다듬고 또 그 내용들을 연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나오셔서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산 서구 출신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집안은 해운 조선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흥하해운 계열사에 계셨고 저희 어머니 집안이 전부 다 흥하해운의 윤씨 집안입니다. 지금 많이 몰락을 했지만 해운 조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다를 보면서 자라났고 항만에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흥하해운의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나의 제2의 고향, 제1의 고향은 부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부산은 싱가포르하고 너무나 비슷한, 아니 어쩌면 동남아라는 그 주변 환경보다 이 극동의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홍콩과 또 호주와 미국 이런 주변 환경에 있는 부산이 싱가포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싱가포르 못 따라가는 걸까? 제가 어렸을 때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때도 눈이 휘둥그레졌었는데 요즘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싱가포르를 가는데 거기 가서 듣고 보고 할 때마다 제가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가족이 가난을 경험하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가난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고생만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이 기억 이런 것들이 부산과 함께 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여행을 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언주야 싱가포르에서 니네들이랑 오손도손 살 때가 정말 행복했다. 다시 한번 싱가포르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엄마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에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의 정체성은 뭐냐? 개항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Gateway to Asia, Gateway to Pacific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시아와 태평양을 향하는 관문이고 거기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모든 물자와 신문명, 인재 이런 것들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제1개항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제개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항은 부산을 최초의 국제무역지로 만들었고 국제도시로서의 부산은 개항과 함께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상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2의 개항은 저는 전쟁과 피난 임시 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전국에 사람들이 피난을 왔고 많은 인재가 모여들었고 미군을 통해서 전략물자와 외래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제3개항은 언제냐?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수출입 관문이었습니다. 바로 산업화의 전진기지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그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가 언주야 저 컨테이너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물이 모든 물건 우리가 땀 흘려 만든 것들이 저 안에 실려서 전 세계로 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꿈, 그 뿌듯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산은 일본 문물에 들어오는 유입지였고 팝송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금서라든가 금지된 것들 이런 것들이 부산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30년간 부산은 잠자는 중입니다. 부산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해찬 전 여당 대표는 초라한 도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제 지표들,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공장 가동률 전부 최하입니다. 근데 그냥 최하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60% 이상인데 우리는 50몇 프로에 머물고 있다. 50% 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 이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얘기하면서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왜 떠나나? 일자리가 없습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모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있던 기업은 그 제조업들 문 떠나고 문 닫고 축소하고 기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산업이 몰락해가는 지금 현 주소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부산 부울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게 생겨야 하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안 생기면서
새로운 게 안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그런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산이라는 겁니다. 재미없고 무료한 곳, 뭔가를 시도하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 바다의 멋지고 그 멋진 풍경과 그 유흥의 그 장면들은 해운대와 그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뭔가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제 부산이 제4의 개항을 시작해야 한다. 제4의 개항. 그리고 그 제4의 개항은 대한민국의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고 그 제4의 개항은 바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퇴행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과거 그 시대의 진취성, 개방성, 개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산업화 초기에 대한민국의 진취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곳, 부산이 끼가 많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끼가 많습니다. 요전번에 나훈아 또 여러 조용필이라든가 또 최근에 본 BTS 두 명이 또 부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실은 끼가 많은 사람들,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워오는 사람들인데 이곳을 재미있는 곳, 젊고 활기찬 곳,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신문명의 발상지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그 스마트화, 문화융합, 스타트업 이런 일들은 바로 이러한 그 토양 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퍼보면 되나? 중앙정부만 쳐다보면 되나? 어떤 일개 군도 아니고 저렇게 큰 개항도시가, 저렇게 큰 국제도시가 국가가 주는 예산만에 의존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는 그 국세들이 대부분인데 그 국세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세율을 낮추고 싶어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중앙정부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가 중앙정부 눈치만 보면서 애걸복걸 예산 달라고 난리치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해봐야 된다. 자, 부산.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서울의 종속 변수로서의 경쟁력은 당연히 최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그래서 부산 독립선언이라고, 물론 국적을 독립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덕 신공항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덕 신공항 정말로 입지가 좋고 여기 했을 때 우리가 일본과 대만과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을 고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허브공항으로서 남북권 경제, 아니 더 나가서 태평양을 주름잡고 싶은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해주냐 안 해주냐, 해달라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십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자. 지도를 지금 바로 보고 부산은 대한민국 가장 끄트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바로 태평양이 바로 지중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이 부산의 앞마당입니다. 그럼 그 태평양이 바로 부산의 앞마당.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을, 아시아 태평양이 우리의 앞마당으로서 거기를 향해서 모든 일을 벌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핵시트,
또 여러 나라의 큰 변화들이 중국의 미중 관계의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은 뭔가 중국의 본토에다 뭘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중국 근처에 뭔가 자신들의 거점은 둬야겠고, 이런 회사들이, 이런 자본들이, 이런 자본가들, 자산가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 과정에서 부산이 아주 가열차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의 유치 인센티브는 뭐냐? 세금 혜택과 규제 완화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송경식 회장님 오셨는데, 특구와 행정자치시로 자율성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 제대로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국민들이 더 많이 와서 살고 싶어 할 것인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미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저는 자치단체를 가지고도 경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산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성장 전략과 생존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물류 도시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 항만의 한계가 생겼습니다. 어떤 한계냐? 첫 번째, 이 항만이 환적항이었는데, 이 환적항은 뭐냐? 바로 미주 대륙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물류들이 중국의 항만이 낙후되었었기 때문에 부산항에 들러가지고 이 화물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에 잘 내릴 수 있도록 환적을 한번 하고 부산항에 들러서 중국이나 아시아,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역할이 부산항이었고, 지금까지 환적항으로 세계 1위였는데 이제는 4, 5위로 쳐졌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미 상해가 스마트 항만을 만들어서 이미 독자적으로 그냥 바로 상해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구들이 다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 항만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배로 실어 나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50일씩 걸려서 언제 물건을 실어 나릅니까? 이제는 직구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쿠팡으로 뭘 주문하면, 외국에서 직구하면 며칠 안에 옵니까? 이틀, 사흘 안에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산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수직 계열화로서 원청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부품 회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직구를 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에 있는 기계, 자동차 이런 부품 회사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항이 필수적입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경남, 경북, 남부 지역 다 해서 저는 바닷가에 반드시 국제 규모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미 늦었어요, 사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전 예전부터 2015년부터 가덕 신공항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최근에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폐기를 했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해 신공항을 확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여튼 국제공항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배려할 부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가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국비를 갖다 어느 한 지역에만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타협안으로 김해 신공항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를 본다면 남북권에 반드시 큰 국제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바다에 있어요. 왜?
첫 번째, 바다에 있어야 소음 피해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야 많은 비행기가 날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있어야 앞으로 더 필요하면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2터미널, 제3터미널, 제4터미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질수록 활주로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바다에 있어야 활주로를 계속 짓습니다. 매립을 하든 띄우든 바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바로 이제 미래에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도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태평양이 우리의 영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항만과 항구가 같이 붙어 있어야, 저도 예전에 르너 삼성자동차에서 일하고 정유 에너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물류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에요. 사실은 이 물류비 아끼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 경쟁력 떨어지면 그 회사에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투자 결정을 받고 할 때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류 경쟁력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이 있으면 부품을 갖다 항구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그 중에서 일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어디로 또 받느냐? 공항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항구와 공항과 철도로 다 섞여서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철도로도 가고 공항으로도 가고 다시 항만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 남부 경제권은 다시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긴 했지만 그러나 타협안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두 개의 큰 경제권, 수도권 경제권과 남부 경제권, 남부 경제권 태평양하고 일본 쪽으로, 그리고 수도권 경제권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양쪽으로 우리가 파이를 키워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 늘어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영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만 플로팅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로팅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한 번은 시도해 봐야 된다. feasibility study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해봐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왜 발전시키지 않는 겁니까? 왜 혁신해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던 시절에 누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감히 저 극동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차를 만들 것이라고 배를 만들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조선도 이제는 혁신을 해야 된다.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부산이 시작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실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 걸로 만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여기저기에 갖다 파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항을 하는 게 어렵다면 저는 우리 부산은 야구도시인데 바다에다가 야구장을 플로팅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다. 이미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런볼을 때리면 그것이 바다로 떨어지는 부산의 야구장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해양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조선산업 혁신과 부흥을 촉진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는 엄청나게 부울경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권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이 뭐냐? 저는 지금은 우리가 김해공항을 존치하고 가덕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공항들이 견제가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포하고 인천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을 그냥 가덕으로 다 이전하는 겁니다. 군공항만 놔두고 그냥 다 이전하는 겁니다.
근데 군공항은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의 군공항은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항공기를, 전투기를 정비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곳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산의 김해공항의 군공항 그대로 둬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불편하겠지만 더더욱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거기 주변에다가 민간공항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MRO라든가 항공 부품, 항공 정비 클러스터를 만들면 저는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그 이익이 매출이 전체적으로 아마 한 5조는 될 것이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가덕공항 만드는 거, 또 가덕으로 가는 인프라, 기타 등등 충분히 저는 보존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부지 민간공항 이전해서 놔두지 말고 그냥 다 빼서 그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해서 부산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이게 그러면 먹거리 만들죠. 그 다음에 돈 문제 보태죠. 그 다음 세 번째, 김해공항의 소음 문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다른 지역의 군위공항이나 이런 공항들도 그렇게까지 이전한다는데, 확대 이전한다는데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위공항도 역할하고 무안공항도 역할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제 허브공항에서 화물 중심의 큰 공항으로서 남부권에 하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김해공항 역할을 같이 다 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은 이전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부산 가덕의 신공항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경쟁자는 인천공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는 군위공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는 무안공항이 아닙니다. 부산 신공항의 경쟁자는 바로 일본의 나리타, 오사카, 그리고 대만, 홍콩, 더 나아가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해공항이 바로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만으로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큐슈 지역의 후쿠오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 공항 수요가 꽤 있습니다. 나리타가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덕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배로, 예를 들면 부품도 배로 해서 이렇게 일본의 큐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요, 가덕으로 해서 갖고 올 수 있어.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뭐라고 하냐? 가덕 주변에 땅, 물류단지 우리가 팔면 돼요. 물류단지. 그래 거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다 뭐냐? 대한민국 돈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돈.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태평양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의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부산, 가덕을 비롯해서 부산이 끌어들이게 되면 이것은 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국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이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시야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외자와 민자를 유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국비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특혜를 주세요 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지역끼리의 갈등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정부가 이런 문제를 무슨 뭘 나눠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다른 지역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산의 악화된 한미 한일 관계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악화됐는데 부산이 말이죠. 그러한 한미 한일 관계 회복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교류를 통해서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이 또 뭐냐? 산업구조 개편 성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 하청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부울경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해운 경쟁력 상실과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개편해야 되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길에 부산이 앞장서서 한번 이 산업구조 개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따는 역할, 그것을 부산이 대대적으로 해나가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플로팅 공법 활용해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자. 자동차, 저도 르노에 있었지만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부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인프라 구축으로 자동차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아까 김해공항을 빼면서 그 자리에 항공, 부품, 전기 산업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와 중국에 나가 있는 회사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리쇼어링 정책을 대대적으로 펴면서 이것을 정부와 함께 정책 전환을 끊임없이 촉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어떻게 만들 거냐, 신산업 어떻게 만들 거냐,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느냐. 나중에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를 유치해서 스타트업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증권거래소 너무 복잡하게 코스피 같은 대단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지노도 가서 놀러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증권거래소 전 대중들한테 그냥 공개하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금액이라도 거기서 IR을 일반 대중들이 구경을 하면서 가서 투자를 하고 재미로 같이 얘기하면서 야, 앞으로 저 스타트업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난 여기에 한 100만 원 투자할래, 이런 식의 대화가 가족끼리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스타트업 증권거래소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산에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산, 그거 말고 뭐가 있지? 소프트 산업인데 관광도시, 휴양도시, 우리가 휴양을 하려면 제주도나 강원도로 가지 부산으로 가나? 그럼 뭐냐? 해양문화도시. 그런데 해양문화도시 글로벌 문화융합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보면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건물은 많아요. 여기저기 건물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가 없어.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생기고 자고 나면 빌딩이 생기나 그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별게 없어. 금융단지에 들어갔는데 금융단지 조성한다고 해놓고 금융단지 안에 금융단지를 표방한 빌딩만 잔뜩 있지. 저는 부산에 가서 금융단지를 보면서 이것은 건설단지지 이게 무슨 금융단지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발상을 바꿔서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뭐냐면 놀면서 돈 버는 시대, 융합으로 돈 버는 시대. BTS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부산, 놀기 좋아하는 부산, 그리고 노래를 흥이 있는 부산, 이 부산 사람들이 마음껏 그것을 즐기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몰려들 수 있는 바로 아시아 최고의 스포테인먼트 도시로 만들자. 부산에 야구 광들이 많습니다. 저도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그런데 그 롯데 자이언츠 맨날 꼴찌만 하는데 진짜 열받는데요. 여기에 진짜 뭔가 좀 해주면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팅으로 바다에 공이 떨어지는 야구장을 만들자. 지금에 있는 부지 빼고 거기다 새로 만들 돈 충분히 나옵니다. 매각하면. 그런데 그 야구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구광들이고 두 번째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레나와 페어플렉스를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 20만 명, 30만 명이 부산에 몰려들어서 매밤 며칠 동안 그 코첼라 같은 그런 공연을 하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 젊은이 놀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하다가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부산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놀고 하다가 알바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야 이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야 이렇게 해서 저 스타트업 증권거래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거 괜찮네 하면 그 플랫폼을 새롭게 서로 만들면서 물류를 배경으로 해서 쿠팡이라든지 아마존에 이런 데들의 그런 물류 아이디어들도 같이 막 꽃을 피우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말하자면 부산의 사회 구조적 문제와 바로 혁신 방안입니다. 부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동안 20-30년 동안 이렇게 죽어오고 잠자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너무나 관료적인 기업에서 뭐 하나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정치, 경제, 세대 교체를 촉진해서 신진 세력을 양성하고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는 누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그리고 바다를 가로막는 그 병풍처럼 생긴 큰 아파트,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다를 가로막을 정도로 허가를 받았을까? 콘텐츠는 없고 건물만 짓는 행태들. 40년이 지난 지금 아까 우리 삼복도로 집들 봤지만 화장실이 없는 삼복도로의 집들, 아니 그리고 10%가 넘게 버려진 빈집들, 이게 바로 부산의 어두운 면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산, 저는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백투 부산하고 모여들고 창업하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변화의 깃발을 제가 들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잠시 들어가지 마시고요. 부산의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